KTV 추억의 문화영화 8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박주강.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주판을 두드리는 손과 절약 포스터, 가방, 샹들리에 조명, 콸콸 틀어놓은 수도꼭지 등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1970에서 1980년대 자린고비 작전.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 불안 극복. 1970년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에너지 문제였다. 1973년에 발생한 아랍 산유국의 제1차 석유 파동, 연이어 이란의 정치적 불안으로 야기된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대적인 절약운동이 펼쳐졌다. 구두쇠 작전. 우리나라 살림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편리한 생활기구와 소비품이 새로 쏟아져 나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전기밥솥,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하지만 소비가 미덕이라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불황을 이겨내면서 우리 경제를 안정과 발전으로 이끌어가자니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자를 아끼고 또 아끼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같은 생활 필수품과 커피, 코코아 등의 기호식품들이 줄과 열을 맞춰 진열되어 있다. 그릇 매장에도 다양한 크기와 색색의 그릇들이 매대 가득 전시되어 있다. 생활에 여유가 있건 없건 물자 절약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 절약 포스터. 누구나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한 집안 한 등 끄기. 60와트 한 등을 아끼면은 1년에 한 집에서 5,000원이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2,700kW, 돈으로 따져 8억 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따지면은 33,750드람으로 이것을 늘여놓으면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하루 종일 덮어놓고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보다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을 철저히 지도해야 되겠죠. 1970년대 들어서 서구화된 생활이 우리의 일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자 사치와 낭비 풍조를 배척하자는 캠페인이 단골처럼 등장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오르내리자거나 핸드백을 옷에 따라 구색을 맞춰 낭비하는 일, 양주병과 수입 넥타이를 자랑처럼 늘어놓는 허영심을 지적하면서 헌옷을 줄여 입는 검소한 가풍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화생활을 한다고 커피나 기타 설탕이 많이 든 과자나 음료수를 덮어놓고 먹고 아이들에게 마구 먹이는 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설탕도 당질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안 먹어도 건강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에 걸리기 쉽죠. 한 번 움직이면 200원어치 전력을 소모하는 엘리베이터. 도시인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잠깐 거리에 나서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낭비가 많습니다. 대낮에 쇼윈도마다 휘황하게 켜놓은 조명 등. 허영은 낭비를 불러일으킵니다. 말하자면은 한두 개면은 되는 여자들의 핸드백이 옷 구색을 맞춘다고 분에 넘치게 수십 개를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들. 이건 여자만이 있는 허영은 결코 아니죠. 남자들도 넥타이만 해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즐비하게 갖춰놓고 자랑으로 아는 신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좀
산다 하는 집에는 을에 양주병을 골고루 갖춰 놔야 체면이 서는 걸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죠. 옷도 그래요. 새 옷만 사 입히는 것보다 큰아이 것을 물려주거나 헌 옷을 줄여 입히는 등 금약한 가풍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약하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부모들이 솔선해서 검소하고 알뜰한 살림을 보여야 되겠어요. 장꾸러기 어린이 가정에는 반드시 늦잠 자는 어른이 있듯이 부모님이 아낄 줄 모르는 가정의 자녀들 역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어린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찢어서 구긴 다음 버린다. 옆에 앉은 여자 어린이가 도화지를 주워 편다. 어릴 때부터 도화지 한 장, 연필 한 자루 아껴 쓰는 버릇은 곧 자라면서 근면 성실한 기풍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자 어린이가 건넨 도화지를 남자 어린이가 다시 교실 바닥에 내팽개치자 선생님이 주워주고 달랜다. 무조건 귀엽다고 필요 없는 욕심, 곧 낭비벽을 길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부모님들은 아셔야 되겠어요. 문제의 소년들이 낭비와 허영에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되겠죠.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1970년대 초반 종이 소비 절약 운동이 본격화됐다. 석유 파동으로 종이 원료인 펄프가 대폭 인상돼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고 종이를 많이 쓰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학교를 중심으로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가로등 2등 끄고 한등 켜기나 건물 조명 절약하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다.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도 아직도 낭비가 많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방 안의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대낮에 창문을 닫고 또 커튼까지 쳐서 불을 켜놓는 버릇들. 다방이나 음식점에서는 아주 창문을 없애버리고 밝은 것을 외면하고 어두컴컴해야 꼭 분위기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직장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가리고 대낮에 전기를 켠 채로 모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블라인드 커튼을 내린 사무실. 사무용 용지의 낭비. 뒷면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종이가 인쇄가 잘못됐다고 마구 버려서야 되겠어요? 수돗물을 시냇물처럼 쏟아지게 해놓고 쓰는 버릇. 지금 거리의 가로등도 2등 끄고 1등 켜는 운동이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이나 상가에 전구를 켜 장식하는 일 등은 삼가야 되겠죠. 건물 층층마다 형광등이 켜져 있다. 그러나 지금 물자를 절약하는 기풍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근자 한두 사람을 위해 넓은 사무실이 밤늦게까지 난방과 전등을 켜놓았는데 이제 야근자들은 한 방에 모여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많아졌습니다. 이 얼마나 슬기로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두쇠가 됩시다. 앞뒤가 꽉 막힌 노랭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쓸 줄도 아는 구두쇠 말이에요. 1975년 당시 한국의 가정용 에너지 사용률은 46%,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 사용률은 7.1%였다. 일본은 나머지를 산업 에너지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한 등이라도 아껴서 생산 현장에 보내주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물자를 아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자는 운동이 전개됐다. 우리가 아직도 절약의 여지가 많다는 걸 이 그림을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우리는 가정용으로 절반이나 되는 46%나 쓰는데 일본만 해도 가정에서는 7.1%밖에 쓰질 않고 나머지를 산업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등이라도 아껴서 생산하는 공장에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낭비하면 나라가 망하고 낭비하는 가정은 집안이 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마음을 합해 물자를 아껴 써서 지금 이 어려운 고비에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력을 키워 잘 사는 조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1980년대) 연이은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자 주부들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가정 살림살이와 가게 꾸리기가 벅차지자 주부들은 반상회를 열어 상의하기 시작했고 농축산물의 공동구매로 살림의 지혜를 발휘한다. 몇 단계 유통을 건너뛰는 공동구매로 주부들은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늘어선 동네 옆으로 전철이 지나간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의 살림살이는 여유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새해에 들어서만 하더라도 중동의 어느 산유국이 원유값을 올리는 바람에 그 영향이 우리들 안방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2, 3층짜리 다가구 주택들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우리 주부들은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날로 벅차기만 합니다. 오르기만 하는 물가, 지출을 줄이고 또 줄여봅니다만 별로 뾰족한 수가 나지를 않습니다. 피복비도 줄이고 난방비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날씨는 영하 10도를 밑도는데 연료비는 치솟기만 합니다. 절약에 절약, 그런데도 적자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주부들은 한 사람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상회 등을 통해 물가고를 이기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에 연락을 해서 며칠에 한 번씩 이동 차량으로 날라다주는 생선을 이웃이 함께 공동으로 사드립니다. 주부들의 시장 보기 살림 팁. 용산시장과 경동시장은 첨가물과 채소값이 싸며 생선은 노량진의 수산시장, 건어물은 종로시장에 가면 도매값에, 옷 종류는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시대의 살림 팁. 그리고 1980년대 가정생활 속 절약의 지혜를 엿본다.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줄이게 됨으로써 중간 상인들이 이윤으로 남기는 것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에 가면 어떤 종류의 물건이 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경동시장이나 용산시장은 첨가물과 야채값이 다른 시장에서보다 쌉니다. 생선은 노량진의 수산시장, 건어물은 중구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으며 도매값으로 사기 때문에 교통비 이상이 절약됩니다. 옷 종류는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림의 지혜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공부방은 백열등이 좋습니다. 전기 다림질을 할 때도 먼저 두꺼운 옷가지부터 다린 다음에 전원을 뽑고 나서 남은 열로 얇은 옷을 다림질하면 전력이 절약됩니다. 보리혼식은 주식비 절약이라는 큰 목적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압력밥솥을 이용하면 밥 짓는 시간을 단축해서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불꽃이 파랄 때 화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만 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빨래는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에 따라 세제의 양을 정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주부가 가루 세제를 대야의 물에 풀고 손으로 저은 다음 손빨래를 한다.
자녀나 남편의 이발은 직접 주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주부들은 매듭이나 뜨개질을 익혀 취미를 살리거나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 헌옷을 줄인다든지 팔꿈치나 무릎에 천일된 옷을 입은 아이들도 많았다.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연탄 아궁이를 사용했고 아궁이를 개량해서 열손실을 막는 개조법도 유행했다. 매듭이나 뜨개질을 익혀두면 취미 생활은 물론 살림의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주부들이 폐품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절약의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 봉제 인형과 여러 천을 덧댄 치마, 매듭으로 엮은 방석 등 폐품을 이용해서 방석을 만든다든지 응접 의자 시우개 같은 것도 주부가 직접 만들어 볼 만한 일입니다. 주부가 바둑판 무늬로 알록달록하게 이어붙인 뜨개천을 소파에 씌운다. 아빠의 헌옷을 줄여서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팔꿈치나 무릎에 천을 한 겹 더 대주면 훨씬 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떼고 있는 연탄. 아궁이를 개량해서 열의 손실을 막는 것도 절약의 방법입니다. 아궁이를 손볼 때 맨 밑에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다 연탄재를 10cm 높이로 깔아줍니다. 하얗게 변한 연탄재를 아궁이 바닥에 부숴넣는다. 바닥에 깐 연탄재 위에 화덕을 넣고 그 주변 공간에는 연탄재로 메워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밑에 연탄재 10cm를 깔고 화덕과 벽의 공간 10cm를 연탄재로 채웁니다. 원통형의 공간이 연탄재로 채워진다. 덮개는 불에 강한 것으로 꼭 덮어주면 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아끼는 전력을 생산 현장으로 보낸다면 공장은 더 잘 돌아갈 것이고 값비싼 외화를 들여서 사오는 기름을 덜 소비해도 될 것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해서 절약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절약 또 절약을 외치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1980년대엔 동화 속에 나오던 자린고비까지 공익광고에 등장하면서 자린고비의 미덕이 필요한 때이며 구두쇠가 되자고 외치기도 했다. 무릎에 천을 댄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몽당 연필을 볼펜대에 꽂아 쓰던 그때 경제 불황을 극복하자는 우리의 의지는 매 시대마다 빛났다. 추억의 문화영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자린고비 작전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